안녕하세요. 저는 MX 사업부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명규훈입니다. 2023년부터 팀 내에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안전한 스마트폰을 위한 AI 기반 탐지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할 내용은 MX 사업부에서 상품화한 보이스피싱, 메시지 스팸, 악성 웹 탐지입니다. 다음으로 목차를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이스피싱이나 메시지 스팸 등을 탐지하는 AI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AI 모델, 앱 연동 구조를 설명하고 AI 모델 관련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엄준봉 님이 악성 웹사이트 탐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악성 웹 탐지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 정의하고 개선 방법, 모델 평가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메시지 스팸, AI 탐지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2025년 피해 누적액이 1조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 건당 피해액이 평균 7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저의 보이스피싱, 스팸,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앱 주요 화면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기능은 통화 중 실시간 통화 내용을 온디바이스에서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보이스피싱이 탐지가 되면 앱에서는 처음에는 의심 단계, 두 번째로는 경고 단계 등 단계별로 유저에게 소리와 진동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려줍니다. 이 화면은 메시지 앱의 스팸 탐지 앱 주요 화면입니다. 메시지 앱에서 스팸 메시지가 수신되면 스팸 메시지는 자동으로 차단된 메시지함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스팸이나 스미싱 메시지를 유저에게 보이지 않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AI 모델 개발 관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상세 설명에 앞서 데이터부터 AI 모델 생성, 앱 연동하여 유저에게 기능을 제공하기까지의 전체 구조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에서는 원활한 시장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보이스피싱 데이터, 스팸 데이터를 정부로부터 받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명화합니다. 해당 AI 모델은 지도학습 모델이므로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난 후 해당 데이터를 AI 모델로 학습하고 갤럭시 디바이스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온디바이스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AI 모델들이 콜, 메시지 등 여러 앱과 연동하여 각 앱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유저에게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AI 모델에서 중요한 데이터 정제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를 취합해서 전달하지만 받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이 아닌 데이터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정제 및 라벨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AI 모델은 지도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정제 작업과 라벨링 작업이 최종 분류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래 그림과 같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학습합니다. 먼저 각 프로덕트에서 정의한 기준과 학습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정제하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방법이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코드 기반 및 생성형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제합니다. 그 다음 정의한 기준에 맞는 라벨링 작업이 필요한데 해당 기능에서는 여러 AI 모델을 사용하여 각 모델의 라벨링 확률 값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리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시 휴먼 리뷰를 병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휴먼 리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데요.
현재 많은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휴먼 리뷰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로 학습하고 튜닝하며 온디바이스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보이스 피싱이나 스팸 데이터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머신러닝을 업무로 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DA,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실험하고 개선하는 것에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과 스팸 탐지 데이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최신 패턴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팸 탐지 솔루션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 스미싱 범들은 제조사나 통신사의 탐지 모델을 피하려고 기존의 스미싱 문자 패턴과 다른 다양한 패턴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시장의 최신 데이터를 입수해야 합니다. 또한 입수한 데이터를 정제, 학습하고 AI 모델을 시장에 적시에 배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피싱 패턴이나 스팸, 스미싱 패턴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게 되는데요. 오래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학습 및 모델의 성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관련한 다양한 실험과 분석을 반복하면서 데이터가 AI 모델의 분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정제에 이어서 AI 모델 생성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실제 상품화시 진행되었던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메시지 스팸 탐지 모델은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결과를 출력하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NLP 모델입니다. 이 두 개의 AI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세션에서의 주요 분류 성능 결과는 메시지 스팸 관련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미니멈 분류 성능, 즉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서 만들고자 하는 AI 모델의 최소 성능 기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베이스 성능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과 다양한 텍스트 임베딩 조합으로 테스트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베이스 성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는 어큐러시 기준으로 카운트 벡터를 사용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품화 진행할 모델은 이 베이스 모델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맥시멈 성능을 설정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거대 LLM 모델들도 있고 사이즈가 큰 프리트레인드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모델들을 사용하여 최대 분류 성능을 측정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SR에서 기술 이전으로 전달되었던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SR에서 제공한 보캡 파일 등도 함께 확인하여 성능 비교 및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미나이나 GPT 등의 LLM도 프롬프팅을 하여 성능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스팸 메시지에 대해서는 LLM 확인 시 분류 정확도가 80% 이하로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성능을 측정합니다. 아래 표는 NLP 도메인에서 유명한 벌트 모델과 일렉트라 모델을 파인 튜닝한 성능입니다. 분류 성능이 LLM이나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보다 높은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일렉트라 베이스 모델과 일렉트라 스몰 모델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내용은 실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많은 성능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전 장에서 성능을 측정하여 알게 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베이스 사이즈 모델과 스몰 사이즈 모델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베이스나 스몰 사이즈 모델이 스팸 분류 태스크보다 불필요하게 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딥러닝 스크래치 모델도 모두 생성 학습하여 성능 확인을 진행합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태스크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GRU, LSTM, 트랜스포머 모두 학습하여 성능을 측정합니다. 아래 표의 스팸 메시지 분류 예시를 보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 튜닝한 것과 스크래치로 레이어를 경량화한 모델의 분류 성능이 차이가 없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온디바이스에서는 같은 성능이라면 크기가 작은 모델이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도 적게 쓰며 전력도 더 적게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디바이스 최적화는 성능이 동일한 상태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것입니다. 성능 최적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 퀀타이제이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프루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성능 측정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온디바이스에서 해당 AI 모델들을 최적화하고 구동시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안드로이드 포팅은 오닉스에서 원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PC상에서 확인한 AI 모델을 오닉스를 사용해서 오닉스 모델로 변환하고 인트팔 양자화까지 진행하여 온디바이스에서 성능을 측정합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팸 태스크의 분류 성능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 튜닝한 것과 스크래치 모델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턴시와 모델 사이즈는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갤럭시 디바이스는 플래그십부터 저가형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최대한 많은 디바이스에 기능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면 성능이 우수하고 최대한 경량화된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표와 같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 튜닝한 것보다 스크래치로 만든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이 상품화 모델에 더 적합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가장 분류 성능이 뛰어나고 레이턴시와 소모 전류 소모량이 작은 모델을 상품화 모델로 선정합니다. 이제 선정된 AI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딥러닝 AI 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Explainable AI 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은 대표적인 XAI 측정 방법인 SHAP, 즉 쉐입에 대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설명 예시입니다. 쉐입을 사용하여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측정 분석하고 AI 모델이 비정상적으로 학습하거나 특정 데이터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도출된 문제점의 데이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XAI 적용, 분석, 또한 앞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이 많은 실험이 필요하고 실험 결과로 추가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데이터 개선, AI 모델 개선, XAI 적용 개선 모두 실험적인 분석과 측정을 반복하면서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실험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개선하면서 보이스피싱, 스팸, 스미싱 문자 탐지 관련 최고의 성능을 가진 AI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 생성하고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능을 시장에 출시하고 난 뒤 성과를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좌측의 첫 번째 그래프는 최근 2달간의 메시지 스팸 차단 현황입니다. 현재 매주 약 800만 건의 스팸 문자를 시장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을 보시면 보이스피싱 기능에 대한 여러 뉴스 기사와 실제 유저의 긍정적인 사용 후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시장에서 필요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적시에 개발, 출시하여 갤럭시 사용 고객의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메시지 스팸 AI 탐지 모델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악성 웹사이트 탐지 모델에 대해서
엄준봉 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MX 사업부 웹개발그룹에서 삼성 인터넷을 개발하고 있는 엄준봉입니다. 이번에 악성 사이트 탐지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의도하지 않은 사이트로 갑자기 연결되거나 알 수 없는 사이트에서 특정 앱 설치를 강요하는 등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과연 이 사이트는 안전한가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악성 사이트 관련 많은 VOC들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악성 사이트 탐지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사이트를 탐지하기 위한 저희의 접근 방법, 그리고 그 결과물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 방법 중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악성 사이트 탐지 기술의 대표적인 예시인 크롬의 세이프 브라우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 브라우징은 사용자가 위험한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경고를 표시하여 피싱이나 소셜 엔지니어링, 악성 광고,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세이프 브라우징의 동작 방식은 먼저 악성 사이트라 의심되는 사이트의 목록을 만듭니다. 이후 사용자가 특정 URL에 접속을 시도하면 브라우저는 해당 URL을 해시 처리하여 세이프 브라우징 서버에 전송하게 됩니다. 서버는 이 해시 값을 저장된 리스트와 비교하여 악성 여부를 판단한 후 결과를 브라우저에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위험 사이트로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구글 검색, 지메일,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구글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으며 매일 수십억 개 이상의 단말을 보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이프 브라우징 역시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리스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세이프 브라우징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악성 사이트의 생성 및 변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격자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메인을 생성하고 기존 사이트들의 주소를 계속해서 변경합니다. 이처럼 동적으로 변화하는 악성 사이트들을 모두 리스트에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악성 사이트에 사용자가 접속하게 되는 탐지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화면에서 보여주는 스크린샷이 그 예제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이 사이트는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받아 스팸성 푸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용자를 속여 앱 인스톨을 유도하는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과 구성이 동일한데요. 하지만 URL 바를 보시면 URL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들에 대해 세이프 브라우징은 어떠한 경고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이프 브라우징의 실제 탐지율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정확히 탐지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세이프 브라우징의 탐지율은 기대보다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탑 10만 사이트들 중 세이프 브라우징이 악성으로 탐지해낸 것은 45개에 불과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확도인데요. 정확하게 잡는 경우도 있었으나 세이프 브라우징이 악성으로 판단한 사이트 중에는 실제로는 아무런 컨텐츠가 없는 빈 페이지거나 에러 페이지 혹은 악성으로 보기 어려운 페이지가 포함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는 악성 사이트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정상적인 사이트를 악성으로 잘못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육안으로는 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악성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이프 브라우징이 정확하게 탐지했다고 가정할 경우 프리시전이 약 62.2%로 정확도 면에서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이용하여
악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LLM을 활용한 탐지 가능성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정상 사이트 10개와 악성 사이트 10개에 대해 URL 및 텍스트, 그리고 스크린샷을 함께 제공하고 LLM에 해당 사이트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LLM 역시 아직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특정 모델은 정상 사이트와 악성 사이트를 정확히 식별해내기도 했지만 많은 모델이 쉬운 샘플조차 모두 맞추지 못하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량화 모델일수록 정확도가 확연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연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LLM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악성 사이트의 요구에 따라 다운로드나 개인정보 입력, 또 다른 악성 사이트로의 이동 등 어떤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정확도와 지연 문제의 관점에서 LLM의 사용은 악성 사이트 탐지의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저희는 악성 사이트 분류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악성 사이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개발 시작부터 악성 사이트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상당히 막연했습니다. 물론 PC탱크 등 유명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악성 사이트 리스트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었으나 이런 URL을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의도하여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실사용 관점에서 좋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실사용 시나리오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악성 콘텐츠에 노출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을 이용하여 웹 브라우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테스트 사이트는 실사용에서 자주 사용되는 탑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집 속도를 높이기 위해 N개의 독립된 단말을 활용하여 동시에 여러 사이트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로딩, 스크롤, 페이지 내 링크 클릭, 뒤로 가기 등의 일반적인 사용자 행위와 유사한 이벤트를 발생시켰고 모든 자동화 과정은 로그 파일과 스크린샷을 통해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전체 과정 중 가장 큰 난관은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에는 정답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사이트를 사람이 직접 악성인지 판단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정답이 없는 데이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레이블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고, 악성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저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리다이렉트 체인을 활용한 레이블링 기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이번 화면에서 간단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선 어노멀리 디텍션을 통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보이는 의심 사이트를 탐지하고 해당 사이트가 거쳐온 리다이렉트 체인 A1, B2, A2, A3를 악성 리다이렉트 체인으로 등록합니다. 만약 새로운 사이트인 example.com이 기존에 등록된 악성 리다이렉트 체인의 일부인 B2를 경유하는 것이 확인되면 이 사이트 역시 악성 사이트로 분류하고 이때 사용한 리다이렉트 체인인 B1, B2, B3 또한 악성 리다이렉트 체인 리스트에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사이트들은 유관 검수와 LLM을 활용하여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아직 LLM이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수집하고 분류된 데이터에서 악성 사이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악성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어떠한 불편을 야기하는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려는 것인지, 사용자를 속여 다운로드 등 상업적인 목적만을 취하고자 하는지, 사람의 관점에서 분석된 내용을 브라우저와 웹페이지 관점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찾게 되었습니다. URL에서의 특이사항, 웹페이지 구성에 있어서의 특이사항,
그리고 해당 사이트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기반으로 악성 사이트들에서 보여지는 특징을 추출하였고 이것을 머신러닝을 통해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은 기존의 리스트 기반의 세이프 브라우징과는 달리 잦은 URL 변경에도 잘 동작하였고 기존의 탐지 공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들은 저희 시스템이 실제로 탐지해낸 다양한 악성 사이트들의 스크린샷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말에 문제가 발생하여 특정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사용자를 속이려는 사이트, 페이스북을 가장한 성인 사이트, 사람인지 인증을 요구하는 사이트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사이트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용자 주소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특정 사이트는 해외로 문자 발신이나 통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탑 10만 사이트에서 총 420개 정도를 탐지했고 지연 시간은 200ms 미만으로 실시간 탐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도 관점에서는 96.2%로 기존의 세이프 브라우징 대비 우수함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이 수치는 더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일회성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악성 사이트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매일 서로 다른 N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자동화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저희 시스템과 기존 세이프 브라우징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파란색 선이 저희 시스템이고 붉은색 선이 세이프 브라우징입니다. Y축을 보시면 탐지율이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 솔루션이 평균적으로 약 10배 정도 우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탐지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왜 탐지했는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저희는 탐지 결과를 쉽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 분석 도구를 함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이 저희 분석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탐지된 사이트들은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샷과 목록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특정 스크린샷을 클릭하면 팝업과 함께 해당 사이트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스크린샷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이는 악성 사이트 판단에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경우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스마트폰을 위한 AI 기반 탐지 기술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AI, 오늘부터 바로 경험해보세요.